말씀인지 좀. 예, 7월 달에 영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 한일 관계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의 초점이 뭐냐면 한일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즉, 뭐 자국 이익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과거의 단순한 어떤 보호무역주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뭐 트럼프주의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한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트럼프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시장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낮춰갈 것이냐,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책실장으로 와서 개똥이다. 일감 존나게 만들어놓게 범죄라더니 경기 어렵다고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너희들 다 뒤져. 안 됩니다. 정부가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정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서류상으로 만드는 어떤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확장재정 정책이지만 그것만으로 머무는 건 아니고요. 현장과의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일관되게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5대 그룹을 비롯해서 여러 어떤 이해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모든 부처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CBS 구성수 논설위원이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소프트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학교와 시민단체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날카로운 그 날선함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 들어오셔가지고 국정 정치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되셨는데 제야에 계시면서 이제 주로 하신 말씀을 봤더니 임기 5년 동안에 그 할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오셔가지고 이것만 꼭 하고 가겠다 이런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제 별명이 세칭, 재벌 저격수, 재계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많은 분들은 굉장히 또 의외로 유연하다. 현실을 알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 표현은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수 시절부터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이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이 논의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상황 속에서 하나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개혁을 완수한다라는 식의 30년의 어떤 접근 방법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을 할 때나 또는 지금 정책실장으로 일을 할 때 바로 그런 어떤 자세로 일관되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고요. 기본은 뭐냐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느덧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님, 이 미처 아직 다 못한 얘기, 아쉬운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려야 될 그런 얘기가 있다면 마무리 발언으로 한 1분 30초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1분 30초나 주셨네요. 제가 이미 1시간의 토론 과정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경기가 저점을 찍고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연구기관과 기업들에서 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기관들이 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그것도 급격하게 낮추고 있는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주시는 비판의 말씀은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을 때 그럴 때만이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소 곤혹스러운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시종일관 성의 있는 답변과 열띤 토론을 이어가 주신 김상조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패널 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뭔지도 모르는 닭대가리들한테 속고 있다는 게 너무 역력해요.